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67세 남자와의 일, 그리고 반전. 그의 손길이 저를 감싸 안았을 때 저의 마음은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의 옷을 하나씩 내릴 때마다 저는 여자로서 잊고 있었던 감각이 점점 되살아나고 있었죠. 그와 함께 한 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강렬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밤을 보내고 난 후 아침 그와 같이 걷다가 그는 잠깐 기다리라며 어디론가 사라졌죠.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찾아다니다 우연히 한 여자와 같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와 같이 있는 그의 모습은 정말 편해 보였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뭐지? 나는 그저 노란한 사람인 건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난 후 제 발은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다시 붙잡길 바라는 마음도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생각이 오해라고 얘기해 주길 바랐죠. 이런 저의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노미숙입니다. 올해 60살이 되었죠.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하루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자녀들은 다들 바쁘다며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영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숙아, 너 요즘 집에만 있지 말고 여행이나 한번 다녀와. 내가 좋은 곳 알려줄게. 처음엔 혼자 여행이라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 답답해서 결국 가방을 쌌죠. 2박 3일 소도시 여행,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익숙해졌을까?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벌써 7년이 흘렀네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 근처를 좀 둘러보고 싶었어요. 가이드북에 나온 작은 찻집이 호텔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길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골목이 이리저리 얽혀 있고 간판들도 비슷비슷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위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호텔 방향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길을 찾고 계신가요? 뒤돌아보니 중후한 인상의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키가 꽤 크고 회색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많아 보였어요. 아, 네. 사실 길을 잃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호텔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동네는 제가 자주 와서 잘 알거든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사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다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린 호텔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거기면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실까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 여행 오신 건가요? 네, 저도 혼자예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져서 이런저런 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호텔까지 걸어가면서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분과 걷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걸어본 것 같았습니다. 호텔 앞에서 헤어지면서 그분이 말했어요. 다행히 무사히 도착하셨네요. 이 근처는 처음 오시면
길을 잃기 쉬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그런데 혹시 내일은 어디 가실 예정이세요? 오동도를 가보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곳이라면 제가 잘 알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함께 가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처럼 또 길을 잃으실 수도 있고 혼자 다니시는 것보다 안전하기도 하고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길을 잃었을 때 이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왠지 믿을 만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도 될까요? 너무 패가 되는 건 아닌지. 전혀요. 저도 혼자 다니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내일 함께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의 약속이 생겼다는 게 신기했어요.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따뜻한 만남이 있을 줄이야.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장태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미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을 알고 나니 어제보다 훨씬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동도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태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버스를 타고 오동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태수 씨는 중간중간 이곳저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섬이 오동도예요. 동백꽃으로 유명한 곳이죠. 정말 예쁘네요.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오동도에 도착해서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동백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는데 태수 씨가 자꾸 제 걸음에 맞춰주더라고요. 혼자 걸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방 거리에 들어서니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제 액세서리, 도자기, 목공예품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이 열쇠고리 참 예쁘네요. 작은 나무로 만든 열쇠고리였는데 동백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오동도의 상징인 동백꽃을 형상화한 것 같았습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하나 샀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기념품으로 딱 좋겠네요. 태수 씨도 뭔가 사는 모양이었지만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쇼핑을 마치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까 산 열쇠고리였습니다. 가방 지퍼를 제대로 닫지 않았나 봐요. 아, 떨어뜨렸네요. 태수 씨가 재빨리 주워줬어요. 그런데 제 열쇠고리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혹시 오동도 수제 가게에서 파는 거죠? 네, 맞아요. 방금 전에 샀어요. 태수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저와 똑같은 열쇠고리였습니다. 디자인이 완전히 같고 색깔만 다를 뿐이었어요. 제 것은 연한 갈색이었고 태수 씨 것은 진한 갈색이었죠. 세상에, 이게 어떻게... 저는 당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수많은 기념품 중에서 하필 같은 걸 고르다니. 그런데 태수 씨는 오히려 웃고 있었어요. 참 신기하네요. 취향이 비슷한가 봅니다. 너무 우연 같아서 놀랐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서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인연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태수 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신기해요. 그 후부터는 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취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행 경험도 나누고요. 태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말을 차근차근 들어주고 제 의견도 존중해 주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태수 씨가 자연스럽게 의자를 빼주고 메뉴도 함께 보면서 추천해 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니 음식 맛도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오후가 되어 있었어요. 태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도자기 공방 체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좋네요. 해보고 싶었어요. 작은 공방에 들어서니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물레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흙이 자꾸 비틀어지고 모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태수 씨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 위에 살며시 자신의 손을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 천천히 해보세요.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함께 만든 작은 화분이 완성되자 왠지 뿌듯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네요. 그러게요. 좋은 기념품이 될 것 같아요. 공방을 나와서 섬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낚시터에 들러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태수 씨는 낚시대를 던지고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수 씨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죠. 은퇴 후에는 특별할 게 없어서요. 외롭지 않으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말을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은 외로워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수 씨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다 보니 말할 사람도 없고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요. 정말요? 네. 그런데 오늘 미숙 씨와 함께 있으니까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껴요. 태수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 꿈, 가족 이야기, 그동안 혼자 지내온 시간들. 미숙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태수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오랜만이에요. 그러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을 뿐이었어요. 한 사람의 여자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태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서요. 어떤 기분이요? 한 여자로서 존중받는 기분이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충분히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바닷가를 걸었어요. 달빛이 바다에 반짝이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태수 씨와 제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둘 다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헤어지기가 싫었어요. 미숙 씨, 태수 씨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옆자리에 태수 씨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던 것 같아요. 태수 씨도 깨어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함께 호텔 조식을 먹고 오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좀 더 여유롭게 보내기로 했어요. 오늘은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아직 못 본 곳들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공방 거리 쪽으로 다시 가볼까요? 어제 못 본 가게들도 있을 테니까요. 오전에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태수 씨 손을 잡고 걸으니까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점심 먹고 공방 쪽에 갈까요? 좋아요. 저도 어제 못 본 것들이 있어서요. 점심을 먹고 공방 거리로 향했습니다. 태수 씨는 먼저 가서 벤치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작은 선물 하나만 사고 올게요. 금방 갈게요. 천천히 보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공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어요. 작은 목걸이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사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포장도 예쁘게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20분 정도 지나서 공방을 나왔어요. 태수 씨가 기다리고 있을 벤치 쪽으로 가려는데 길모퉁이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카페 창가에 태수 씨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중년 여성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와인색 손수건을 매만지면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분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다는 거였어요. 태수 씨가 그 여자분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렸어요. 다가가서 인사할 용기도 없었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이 태수 씨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1시간 후 태수 씨가 호텔로 찾아왔어요. 미숙 씨, 어디 갔었어요? 벤치에서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아, 일찍 끝나서 그냥 돌아왔어요. 말투가 어색해졌어요. 아까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카페라도 가서 쉴까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쉬고 싶어요. 태수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뭔가 달라진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녁은 함께 드실까요? 글쎄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예전 같으면 바로 좋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수 씨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락 주세요. 저는 방에 있을게요. 태수 씨가 나간 후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저녁 시간이 되어도 태수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혼자 호텔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태수 씨 생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밤이 되어서야 태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말씀해 주세요. 문자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일찍 쉬려고요. 그렇게 대답하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오늘은 태수 씨와 떨어져서 잠들고 싶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달콤한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수 씨가 노크를 했어요. 미숙 씨, 아침 드실까요?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태수 씨도 제가 달라진 걸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대로요. 예전 같으면 따뜻하게 대답했을 텐데 지금은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태수 씨는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식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끊어졌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태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뭘 하고 싶으세요? 사실은요. 잠깐 망설였지만 결심했습니다. 오늘 일찍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태수 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요? 내일까지 계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집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듯한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몇 시 기차세요? 오후 2시 기차요. 태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기차역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어요. 태수 씨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랬지만 어제 본 장면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차역에 도착해서 표를 끊었어요. 아직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라도 마실까요? 태수 씨가 제안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럼 저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태수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대합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어제 본 그 장면을 생각하면 더 이상 태수 씨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커피를 받으러 가는 사이 태수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아직 안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제 가방 옆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태수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편지와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선물은 어제 공방에서 함께 만든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언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미숙 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여자를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어제부터 무슨 일인지 마음의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더 일찍 다가섰다면 당신은 나를 믿어주었을까요?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태수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분과의 관계는 뭐였을까요? 주변을 다시 둘러봤지만 태수 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기차 시간이 가까워져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혹시 태수 씨가 나타날까 싶어서 뒤돌아보기도 했지만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하면서 여수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태수 씨와의 3일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씁쓸하게 끝나버렸네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기차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만에 느꼈던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태수 씨도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태수 씨 번호를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서울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계속 여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태수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책상 위에 태수 씨가 준 작은 화분과 열쇠고리를 놓아두고 매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치울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 영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행 어땠어? 기분 전환됐지? 응, 그런대로. 목소리가 왜 그래? 뭔가 있었나? 영자에게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책상 앞에 앉아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태수 씨의 편지도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내가 더 일찍 다가섰다면 당신은 나를 믿어주었을까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태수 씨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했을까요? 편지를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던 중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젠가 내 동생이 건강을 되찾으면 여수에 다시 같이 오겠다는 말을 했었죠. 동생?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카페에서 본 여자가 태수 씨의 동생이었다는 뜻인가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여기저기 동생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요? 처음 읽을 때는 너무 감정적이어서 제대로 못 봤나 봐요. 동생이 많이 아파서 걱정이 많았는데 미숙 씨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동생이 치료받느라 힘들어할 때 제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했거든요. 편지 곳곳에 동생 걱정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그날 카페에서 본 장면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색 손수건을 매만지던 여자, 눈물을 닦는 모습, 태수 씨가 손을 잡고 위로하던 모습, 모든 게 아픈 동생을 걱정하는 오빠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뭘 한 거지. 가슴을 치며 탄식이 나왔어요. 저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태수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상처받고 도망치듯 떠나버렸던 거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태수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저 혼자 착각하고 상처를 준 거였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태수 씨 번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얼굴로 사과해야 할까요? 문자라도 보내려고 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오해했어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연락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태수 씨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동생분이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도 걱정됐어요. 태수 씨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후회만 깊어져 갔어요. 진실을 알게 되니까 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마음을 믿지 못했던 저 자신이 한심했어요.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제 손으로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태수 씨 생각만 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다시 여수로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태수 씨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제대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때의 기억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다시 기차에 올랐어요.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이곳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심정이었어요. 여수에 도착해서 같은 호텔을 잡았어요. 체크인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로비에서 태수 씨를 만날 수도 있을까 싶어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오동도로 향했어요. 한 달 전 태수 씨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걸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공방 거리에 도착해서 하나하나 둘러봤어요. 그때 열쇠고리를 샀던 가게, 함께 도자기를 만들었던 공방, 커피를 마셨던 카페, 모든 곳이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혹시나 해서 공방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한 달 전에 여기 오신 남자분 아세요? 키가 크시고 머리가 회색인. 아, 태수 씨 말씀이세요?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가셨나? 사장님도 태수 씨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었나 봅니다. 혹시 연락처를 아시나요? 미안해요.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당연한 말씀이었어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우리가 함께 앉았던 벤치를 찾아갔어요. 혼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니 그때 태수 씨와 나눴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다 보니. 그때 태수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에는 우리가 마지막 밤을 보냈던 카페에 갔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한 여자로서 존중받는 기분이요.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태수 씨는 정말로 저를 한 여자로 봐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의심했었죠. 이틀째 되는 날에도 같은 곳들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태수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서울로 돌아가신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오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가방을 들고 오동도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열쇠고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샀던 동백꽃 열쇠고리였습니다. 주워서 가방에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또 같은 열쇠고리 들고 다니시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니 태수 씨가 서 있었어요. 한 달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태수 씨였어요. 여기 또 오셨네요. 혹시 저를 찾으러 오신 건가요? 태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요? 무슨? 제가 오해했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동생분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태수 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그거였군요. 그날 동생이 갑자기 힘들어해서 만나게 됐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수 씨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동안의 오해와 그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수에서 재회한 후 태수 씨와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인사 정도였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되었어요. 태수 씨는 동생분 간병을 위해 서울 근처로
이사를 오셨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태수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숙 씨, 눈 구경하러 나오실래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어떠세요? 설경이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태수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겨울 추위를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분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미숙 씨 덕분에 제가 힘을 얻어서 더 잘 돌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했다고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됐어요. 태수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다녔어요. 손을 잡고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장을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이 채소 어때요? 싱싱해 보이죠? 네, 좋네요. 뭘 해드릴까요? 된장찌개 어떠세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그렇게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밥을 해 먹었어요. 함께 요리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소파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 집에서 밥을 먹다가 과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거든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태수 씨도 힘든 시간이 많았죠? 그렇죠. 특히 동생이 아플 때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미숙 씨가 곁에 있으니까요. 서로의 아픈 기억을 나누면서도 따뜻한 손길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봄이 오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매일 안부 문자를 주고받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났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해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때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더 일찍 다가섰다면 당신은 나를 믿어주었을까요? 이제는 믿어요. 태수 씨를 완전히 믿어요. 태수 씨가 제 뺨을 살짝 어루만져 줬어요. 어느 겨울 오후 따뜻한 햇살이 내리쫓던 날이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어요. 외롭지 않은 여자, 누군가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인생에 이런 선물 같은 사람이 나타날 줄 몰랐어요. 태수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서 두 손을 맞잡고 걸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태수 씨. 저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바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어요.